지난주에는 어떻게 사전에 연락 받았어요? 응? 사전에 연락 못 받았어요? 학원에 와서 연락 받았어요? 아, 나는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 힘들었나? 어떻게 됐나? 지난주에는 내가 이제 여기 집에 의정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학교, 충청도에 있는 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 근데 오는데 한 고속도로 타고 한 45분 지났는데 휴대폰을 안 갖고 거기에 막 카드랑 다 들어있는데 휴대폰을 갖다 놓고 그리고 딱 연휴가 시작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 가서 찾아야 돼. 근데 돌아가는데 보니까 올 때보다 또 차들이 많아서 또 더 시간이 더 걸려. 다시 갔다가 올라오면 12시야. 여기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한다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휴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가 다시 가서 이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연휴고 막 해가지고 또 휴대폰을 누가 가져가면 거기 카드가 있고 하니까는 이거 이제 그 복잡해지거든. 카드 잃어버리면 막 분실 신고해야 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막 골치 아파요. 응? 그래서 하여튼 그날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못한 거는 아마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원래 영어 수업 시간인데 그때 권영 선생님이 이제 행정법을 시간을 배정해줘서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따 끝날 때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작용까지 공부했어, 그죠?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재로 보면 1권의 거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교재 390쪽 1권의 끝쪽에 있어요. 390쪽 보면은 오늘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가 비권력적인 작용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온 행정작용은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야. 응? 근데 오늘은 이제 비권력적 그러니까 국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 응? 그런 작용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상 계약.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법상 계약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우선 계약이라는 점은 이게 뭐야? 대등한 입장입니다. 대등한 관계.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국민하고 국가하고 또는 인천시하고 개인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대등 관계니까 이거는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이렇게 비권력적이다. 나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지. 응? 그래서 대등 관계다. 이게 계약이. 이게 이제까지 앞서 해온 행정기관이 하는 국민에게 하는 작용과 많이 다른 거지, 성격이. 그죠? 그리고 비권력적이면서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국가하고 인천시하고 이제 개인하고 서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야. 우리가 개인 간에도 땅 사고 팔 때 계약 맺잖아. 우리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하는 것도 계약 맺는 거야. 순식간에 계약이 맺어지는 거지. 그지? 내가 이 물건 사겠소. 그지? 계약이라는 게 꼭 문서로만 하는 게 계약이 아니거든? 그냥 구두로, 말로, 나하고, 나 이거 사겠소.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이제 결제하면 그냥 바로 승낙하고 계약대로 이행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비강제적, 대등한 입장이고, 서로 간에 계약에 정한 대로
권리, 의무 이런 걸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계약하자 이거 뭐냐면 나하고 어떤 사람한테 당신 땅 나한테 파시오 계약하자고 신청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은 사고 파는 권리, 의무,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그러면 땅 사고 파는 계약 맺으면 어떻게 되지? 땅 사는 나는 땅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 계약에 정한 대로, 그지? 대신에 땅값을 지불하면 대신에 나는 또 무슨 권리가 있어? 땅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럼 상대방은 또 어떻게 돼? 정반대로 땅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땅값을 받을 권리가 있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권리 의무 생기는 그 내용으로 뭔가를 하자 이러고 합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법률행위, 비권력적 법률행위인데 행정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비권력적 공법행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응? 두 개 맞추면.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대등한 관계를 맺는 거고 그다음에 법률행위야. 법적인 효과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행위인데 뭐야? 이 공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를 생기게 하려고 하는 행위. 바로 요 공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려고 한다는 의미, 요게 공법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계약의 개념을 봐봐. 계약의 개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 복수 당사자 간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 표시 합치. 응? 그지? 요거 밑줄 쳐자. 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 표시 합치. 이게 뭘 나타내? 계약. 그런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반대 방향. 응? 요거 동그라미. 이 반대 방향이 의미하는 말은 뭐다? 응? 반대 방향이 의미하는 거는 서로 권리 의무를 반대되는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지. 아까 땅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계약을 맺으면 서로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되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대 방향. 응? 그리고 계약을 맺는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 뭔가 있어. 첫째 줄. 공법적 효과. 응? 요거 밑줄. 공법적 효과는 지금 말하면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응?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를 서로 발생시킬 목적으로 합의하는 거야. 응? 우리가 계약 중에 또 그러면 그 밑에 나오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째 줄에 보면 이 성질을 말하면 뭐라? 성격이 비권력적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은 응? 이것도 알아둘 단어 비권력적인 공법행위. 응? 지금 390쪽 하고 있어. 응? 그러면 이제 그거 알아두고 예를 들면 뭐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이거 이따 또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용성과 문제점이라고 있지. 자, 이거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야. 응? 여러분들이 부모고 여러분 자식이 있어.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아니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지. 응?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공부를 하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 응? 아니, 최종적으로 막 혼내고, 응? 뭐 옛날 같으면 때리고, 그지? 그런 것도 있지. 지금이야 때리면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 엄마가 뭐 종아리도 때리고 공부 안 한다고, 그지? 근데 그런 강제는 최후에 하는 거야. 응? 그보다 앞서 뭐해? 아니 뭐 설득하고, 그지? 또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험에 뭐 90점 넘으면 너가 원하는 거, 너 사달라는 거 사줄게. 그치? 그럼 애가 좋아요. 그래서 좋아, 합의. 이게 뭐야? 부모라고 우월적 입장에서 해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애하고 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좋다고 합의하면 계약이 맺어진 거야. 말하자면. 그치? 그럼 내가 비유한 게 그러면 국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국민한테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나? 목적 달성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 않고 국민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거 잘 계약대로 계약 맺고 이행만 잘하면 강제하지 않고도
상대방 국민한테 명령 강제당하면 기분 나쁘지. 응? 강제보다 앞서 이렇게 비강제적 방식으로 타협을 통해서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그지? 마찰 없고.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데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응? 어떤 상황에 그 구체적 상황에 맞게끔 상대방하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타당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밑줄 치고 하지 마. 응? 네. 그 다음에 뭐야? 그 뭔가 동그라미 2번 뭔가 뭐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다 이게 비강제적으로 합의해서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면 분쟁, 마찰과 분쟁을 줄일 수가 있어. 그지? 명령 강제 방식보다 합의해서 하는 방식이 마찰 분쟁을 줄이고 원만하게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어. 계약 방식으로 하면. 그죠?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계약 맺듯이 해가지고 뭐 원하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다음 시험에서 뭐 성적 잘 맞아오면 사줄게. 이렇게 경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런데 계약 방식으로 하면 이런 유용성,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대? 문제점도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계약 방식으로 할 수가 없겠지? 당신 얼마 세금을 내겠소? 그지? 세금 얼마 낼래요? 나는 안 내고 싶어요. 왜요? 이래서. 그래요? 안 내도 됩니다. 또 누구는? 당신은 뭐 100만 원 내시오, 세금. 합의?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구는 많이 내고 이러면 좀 그거는 문제가 있어.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응? 계약 방식으로 하면 형동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어. 똑같이 소득이 있고 똑같이 수입이 있는데 누구는 협상을 잘해서 세금을 덜 내고, 그지? 누구는 더 많이 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누가 뭘 위반했을 때 무슨 제재 조치를 한다. 이런 거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야 될 그런 영역도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계약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행정 계약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대. 말하면 쉽게 거기 문제점에 동그라면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우습게 봐. 응? 이게 행정기관은 원래가 이제 이 명령 강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지? 자꾸 이제 협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계약 방식을 하다 보면 국민이 행정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야. 쉽게만 동그라미 1번 행정권의 약체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계약을 맺고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여러분 보자. 계약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은 거야. 그래서 계약으로 무슨 상대방은 무슨 의무를 이행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런다고 행정기관이 뭔가 강제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하면 행정기관도 스스로 뭔가 강제 세금 부과 같은 건 어떻게 해? 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안 내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고 이렇게 해서 세금 낼 의무 이행 확보하잖아. 근데 계약 관계 맺으면 대등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행정기관이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행정기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행정소송 제기해야 돼. 그래서 법원의 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무 이행 확보가 좀 쉽지 않아요. 응? 그런 게 좀 있고 세 번째는 불공정,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말로는 계약이라고 하지만 겉모습, 이름도 계약, 그리고 뭐 하여튼 표현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속사정을 보면
행정기관이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계약 방식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응? 어저께도 뭐 늦게 뭘 하나 보니까 뭐야? 그 무슨 계약서, 그지? 도장 찍어, 뭐 지장 찍고. 근데 사실은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야. 그럼 사실상 그건 강제잖아. 사실상은 강제나 다름없는데 형식은 계약의 형식으로 이제 나타났단 말이야. 그지?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계약 방식으로 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어요. 응?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제 계약은 아닌 거지. 그지? 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유용성과 문제점은 뭐 그런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용성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겠지. 계약 방식으로 국민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수행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런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응? 그러면 우려되는 점은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겠지. 자, 그럼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밑에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자, 세 가지 공부합시다. 세 가지가 뭐냐면 사법상, 네 가지 정도 있다. 사법상 계약. 요거 구별을 개념으로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사법상 계약하고 공법상 계약하고, 응? 계약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계약의 본질은 뭐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거잖아. 계약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계약을 맺는 목적이 다른 거야. 응? 그지? 계약을 맺는 목적이 다른. 그래서 이거는 무슨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이런 거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법적인 권리 의무, 응? 사법이라고 칭하죠.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적인 권리 의무,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류를 하지. 공법상 계약은 말하자면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사법상 계약은 민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소송하는 방식이. 사법상 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 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공법상 계약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럼 질문해보자. 그럼 국가는 개인하고 사법상 계약 맺을 수 있어 없어? 응? 뭐 그건 앞에서 공부했잖아. 국가도 필요 없는 땅이 있어. 국가가 갖고 있는데 별 필요가 없다고 느껴. 그럼 이거 뭐야? 개인이나 어떤 기업하고 계약 맺고 뭐야? 좋은 값에 팔 수 있잖아.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땅 협상에서 팔아넘기는 거랑 똑같아. 그게 무슨 땅 파는 거 자체가 무슨 공익목적 실현하고 직접 상관이 없거든. 응? 그래서 그 국가가 공무원들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계약을 컴퓨터 업체하고 맺는다든지 이런 거 다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법행위, 사법행위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공부할 때 사법행위의 예로, 사법행위의 예로 일권 앞쪽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사법상 계약이죠. 그 다음에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들이 있어. 응? 그러면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맺는 한쪽 당사자가 돼서 국가가 맺는 모든 계약은 다 행정계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칭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는 뭐와 뭐가 다 들어가? 국가가 맺는 공법상 계약뿐만 아니라 사법상 계약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포괄해가지고 행정계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포괄해서 부르는 용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어. 합동행위. 자, 합동행위는 계약 개념하고 똑같은데 뭐가 한 단어가 차이가 났어. 자, 다수의 당사자가 의사 합치한대, 그죠? 근데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동일한 방향, 동일 방향. 이 단어가 계약하고 구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 동일 방향. 여기서 동일 방향, 아까 맨 위에 계약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의사 합의한다 그랬잖아. 합동행위는 뭐야? 동일 방향.
그럼 아까 반대 방향 의미가 뭐였지? 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잖아. 응? 땅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잖아. 그러면 여기는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야? 이 합의하는 당사자가 다 동일한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야. 응? 그게 동일 방향. 그래서 동일 방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나왔어? 합동행위의 얘 두 번째 줄. 무슨 조합 설립행위, 그지? 그럼 줄여 말하면 조합 설립행위. 대표적으로, 응? 조합 설립행위 하나 정도를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뭐 재개발 조합, 뭐 재건축 조합 등 조합을 설립하면 이 조합원이 되는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뭐에 관해서 무슨 서로 간에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기로 다 합의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서로 어떻게 돼? 정반대되는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한다면 이 합동행위란 것 다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걸 말합니다. 응? 그래서 합동행위는 계약이 아니에요. 응? 그는 따로 합동행위라고 칭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합성행위라고 나왔지? 자, 잘은 안 되는데 문제 합성행위라는 개념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천시 의회에서 뭔가 안건을 토론하겠지? 무슨 안건 의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표결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뭐야? 만장일치 돼야 돼? 우연하게 만장일치로 뭐 다 찬성할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결정하지? 찬성하는 만약 인천시 의원이 100명이 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그 중에 찬성이 80명, 응? 반대표가 20명 나왔어. 그래도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어, 그지? 그러면 인천시 의회 전체 의사는 찬성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는 거지. 그렇다면 생각해봐. 이런 걸 합성행위라 그래.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가 모여서, 응? 이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지? 근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합성행위라고 칭하는데,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그지? 그럼 후보자들이 있는데 가장 각각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다 표를 모아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자, 뭐하고 다를까? 계약하고. 계약은 합의잖아, 합의. 의사 합치되는 거잖아, 당사자 간에.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전 국민이 다 만장일치에 합의할 필요는 없잖아. 물론 극단적인 예로 다 누구 한 사람을 다 찍어서 100%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러나 찬성표, 반대표 이렇게 나오겠지만 다수표를 얻은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결정. 그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계약하고 합성행위는. 계약은 그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의사가 합치될 걸 요건으로 하지만 합성행위는 의사 합치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이 정한 대로 3분의 2 표 얻은 걸 최종 전체 의사로 한다. 과반수 이상 얻은 걸 최종 결정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지. 의사 합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합성행위, 다수의 의사가 표시되고 결합되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행위를 합성행위라고 치고,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행위, 지방의회에서 무슨 의결행위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집니다. 자, 이거 왜 공부하냐면 가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그 지문 중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 하나는 넣어놓고, 그지? 나머지는 뭐야? 뭐 합동행위의 예, 합성행위의 예, 응?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예, 이런 거를
지문으로 섞어 넣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쌍방적 행정행위. 응? 여기는 포인트가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행정행위 공부했었는데, 행정행위는 뭐와가 차이지? 계약하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는 거잖아. 행정행위는 뭘 지칭해?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이제 우월한 힘을,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 법 집행하는 행위야. 어디까지나 그거는 행정행위는 공권력 행사야.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응? 그게 결정적 차이지. 설령 계약 비스름한 모양새를 갖고 그 쌍방적이라는 단어가 붙잖아. 쌍방적이 뭐냐면 상대방 국민의 신청, 동의를 얻어서 법 집행하는 행위라도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갖고 있어. 응? 계약은 양쪽 다 대등한 입장에서 양쪽 다 결정권이 있어요. 계약하고 안 하고. 응? 그런데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 공무원 되겠다 응시원서 내는 거 신청, 그지? 그랬더니 국가가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럼 계약 비슷해. 나하고 계약 맺자. 그래, 너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계약도 보통 계약 맺자고 한쪽이 신청하고 다른 쪽이 승낙, 이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그 모양새는 비스름하지만 달라요. 그죠? 어디까지나 신청하는 국민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이 국가하고 이게 대등한 지위가 아니야. 응?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거야. 응? 우리가 나한테 나 영어포가 내달라 신청. 그럼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허가한다 결정. 그럼 비슷하잖아. 계약이랑 모양새는 비슷한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허가하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심사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응? 신청이 있지만 신청하는 국민하고 행정기관하고 대등한 지위가 아니야. 응? 그런 점에서 쌍방적이라는 성격은 계약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뭐라고?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공권력 행사야. 그러니까 이건 계약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야. 응? 대등관계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 임명행위, 뭐 귀화 허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졌죠. 이거 계약행위 아닙니다. 계약이라고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응? 대등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해 둬야 되는데 이거 뭘 위해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작용인지 아닌지 구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응?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공법상 계약의 종류. 자, 우리 행정법상 계약 맺는 건 이거는 이제 누구하고 계약 맺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대. 하나는 뭐야? 행정주체끼리 공법상 계약 맺는 거 있대. 응?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하고 인천시하고 계약 맺는 것도 있을 수 있대. 응? 여러분들 인천시 공무원 뽑는데 시험 문제 출제하고 이거 어디다 다 맡겼어? 국가에다 맡겼어요. 각 시도가. 응? 그래서 그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에다가 다 맡겼어요. 계약 맺고. 응?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다 시도가 따로따로 출제했어요. 초창기 이게 이제 지금 한 10년 됐나? 10년까지 안 됐나? 그 전에는 인천시 공무원 시험 따로, 응? 경기도 공무원 시험 따로, 다 각 시도가 자기네가 따로 문제 내고 날짜 따로 잡고 다 시험 따로 봤어요. 응? 그런데 이게 이제 낭비가 심해. 응? 그리고 이제 문제 수준도 좀 떨어지고 논란이 많아. 그래가지고 각 시도의 시험을 통일해서 그냥 국가에다가 시험 출제 업무를 맡긴 거야. 계약 맺고 넘기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다 시험을 똑같은 동일한 문제로 각 시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방직 시험이라고.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시험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어. 그 주소지 요건 이런 것만 맞으면
어떤 사람은 인천시 시험도 보고, 응? 날짜가 다르니까 경기도 시험도 보고, 서울시 시험도 보고, 국가직도 보고, 막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 시험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각 시도 시험이 그냥 한날 한시에 딱 보는 걸로 통일이 돼버려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었지. 응? 네, 줄었죠. 물론 이제 응시는 다 자기가 원하는 시도로 지원서를 내지, 그지? 근데 문제는 동일한 문제로 보고, 그죠? 각 지원자별로, 시도별로 그 이제 채점을 하는 거지, 지원자별로. 그래서 시도별로 커트라인이 달라요, 그죠? 어디는 뭐 서울시는 커트라인이 더 높고, 응? 뭐 저 인천시는 팍 낮고, 뭐 이런 때도 있고, 응? 그러면 또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인천시로 몰려, 인천시를 지원을 많이 해. 그럼 또 커트라인이 또 역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자, 공법상 계약의 종류 첫째, 행정 주체 간의 계약도 있다. 응?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 있어? 응? 1번 공공사무 위탁. 응? 사무를 위탁. 아까 시험 출제 업무 같은 걸 인천시가 국가에 위탁했어요.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런 게. 그 다음에 여기 한강 다리 어디서부터 흘러와? 한강물. 응? 한강 저기 어디 강원도부터 오지 않아?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그지? 그럼 한강이 흘러오면서 어디도 지나지? 경기도도, 강원도도 지나고, 경기도도 지나고, 여기 인천시도 지나나? 한강? 뭐 김포시도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관리를 하고, 그지? 그 한강에 무슨 산책로 이런 건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성하고, 응? 관리를 누가 하고, 이런 거를 각 시도가 합의할 수 있잖아. 누가 비용 들여서 관리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지? 도로도 쫙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시군구, 뭐 시도 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관리하고,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합의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지? 그런 것들이 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대? 국가나 인천시 이런 행정 주체하고 우리 민간 개인이나 기업하고 계약 맺는 거, 응? 행정 주체 측하고 사인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개 써 있는데 1번 뭐야? 임의적 공용부다. 임의적이라는 건 강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땅 같은 거를, 응? 이거 뭐 시민들을 위한 용도로 써달라 하고 그냥 계약 맺고 넘기는 거야, 개인이. 임의적이라는 건 이제 강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공익적 용도로 쓰세요 하고 뭐 자기 재산을 시에 기증하는, 기부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예를 보세요. 얘 보면 별정우, 신청받고 별정우체국 지정하는 행위, 이런 거 예 들어졌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원 입대, 응?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계약 맺는 거.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환경보전협정 같은 거 맺는 거. 응? 환경보전협정.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유용성하고도 관련되는데, 야,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 인천시는 전국에서도 뭐 이게 공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조례라든지 뭐 하여튼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은 뭐 오염물질을 다른 시도보다 낮게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치를 되게 낮게 해놓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 명령 강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염물질을 낮게 배출하라고. 근데 그런 방식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남겨놓되, 그거에 앞서 어떤 방법이 또 유용할 수 있어?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좀 오염을 낮추자, 다른 시도보다. 그래갖고 기업들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이하로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뭐 어느 용도 기준 이하로만 배출하기로 하자. 이거를 잘 이행을 하면 시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무슨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든지, 시 소유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뭐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지원과 혜택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로. 응?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방식을 택해봤더니 효과가 좋다라는 거야. 명령 강제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환경 보전 협정 같은 게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이에. 그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 하세요.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그지? 그런데 여기서 한쪽 사인은 순수한 민간 사인이 아니라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야. 응?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민간인에게 이런 행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 그럼 그 사인은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그 공무수탁 사인하고 그 공무수탁 사인은 실제로는 행정기관처럼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공무수탁 사인하고 순수한 민간인하고 그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계약 맺는 거 있지, 그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의 예로 들고, 거기 표 안에 봐. 사인인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수용 협의. 응?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 자, 정리하면 우리 공법상 계약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냐? 응? 를 기준으로 행정주체끼리 맺는 계약이 있고,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맺는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간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사인 간의 계약은 아니고, 한쪽 사인은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민간 사인하고 맺는 계약. 자, 여기 공부해둬야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나옵니다. 판례들, 중요한 판례는 체크해야 됩니다. 자, 1번 보니까, 첫째 줄 끝에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 중요합니다. 이름은 공공계약 이러고 부른데, 그런데 이 계약의 성격은 뭐래?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무슨 계약? 사법상 계약. 중요한 단어, 사법상 계약.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 어떤 게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아까 공무원들 컴퓨터 구매 계약을 맺는다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셋째 줄 읽어보면 그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개인들 간의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거에 적용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지만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개인 간의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 등 사법 규정 및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법상 계약이니까. 핵심 단어 지자체가 꼭 지자체만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본질은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1-1 이건 뭐야? 역시 동일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이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 이것도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아래 2번 판례도 가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도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아니라고 하고 있죠, 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보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셋째 줄 끝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맺었지? 근데 이것도 우리 법에서 무슨 문서로 계약서 써라 이렇게 돼서 문서로 해야 돼.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따라서 넷째 줄 뭐라 했어? 사법상 계약 맺었더라도 그 요건과 법률이 정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무효래. 효력 없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 맺었어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서 계약을 해야지. 그를 안 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그런데 4번 판례. 4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4번은 이거 되게 잘 기억해야 돼. 헷갈리니까. 응? 자, 4번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그지? 끝에 뭐라고 써 있어? 계약이라고 이름이 붙었지? 그리고 진짜 계약이래? 진짜 계약 아니래. 그냥 이름만 편의상 계약이라고 이름을 썼을 뿐 실제로 뭐래? 아, 국립의료원이라는 그 주차장, 국립의료원에 있는 주차장 있지? 그 국가 땅이래, 국가 땅. 응? 그것도 국가 땅인데 그냥 뭐 특별한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그런 일반 재산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재산이래. 행정재산. 응? 국유재산인데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재산이래, 용도가. 그런데 그러면 국립의료원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은 원래 뭐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주차장 운영하는 권리를, 주차장 운영권을 어떤 업자, 개인이 내가 그 주차장 운영권을 받아갖고 내가 운영해보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한 거야. 자기한테 주차장 운영권 달라고. 그래서 행정위원회 심사해서 그래 너한테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운영권을 준다. 이런 조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주차장 운영권이라는 그 행정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준 행위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학문상 특허라는 행정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쌍방적 행정이야.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을 해서 상대방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응? 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응? 두 번째 끝에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 응? 이거 행정처분, 계약. 마지막 줄에 가면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랬지? 성격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 뭐예요? 특허의 성질을 갖는 거래. 사용권을 부여하는. 응?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용어는 계약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제목에 계약 이러고 계약이라고 하면서 뭔가 문서를 작성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 행사로서 권리를 부여해주는 처분이다. 응? 행정행위다. 자, 뒤로 갑니다. 그럼 또 판례 이번에 5번은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해? 협의취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협의취득이라는 말은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가 도로를 건설하려고 이제 사업 계획을 짰어, 그죠? 도로. 그래서 거기다 도로 만들어갖고 모든 사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계획을 세웠어. 근데 도로 만들려는데 거기에 개인 땅들이 있어. 도로 노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할 일은 협상을 먼저 해. 땅 주인들하고. 응? 이 도로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땅 좀 파시오. 그 협상을 해서 합의하면 그 계약서 쓰고 땅값 주고 계약대로 땅값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협의취득이야. 공익사업에서. 근데 이거는 뭐라고? 당사자하고 대등하게 자유롭게 합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여기 결론이 뭐야? 사법상 계약. 응? 말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하고 협상을 해서 땅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다. 응? 그렇죠? 이것도 잘 나와 시험에.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그럼 협상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합의가 안 되면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노선에 개인 땅 있잖아. 그럼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 맺자. 응? 했는데 이게 그 정도 가격엔 나는 응? 계약 못해. 뭐 한다든지 하여튼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만들어서 공익 목적 달성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법이 최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무슨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인천시가 도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야. 그럼 인천시가 거기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는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 필요한데 이게 계약이 안 된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로 땅값 보상금을
주는 조건하에 땅을 강제로 박탈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응? 자, 그게 뒤에 20 하면 손실보상이란 제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응? 그죠? 여러분들 그 요새 그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가 많은 뭐 성남시 뭐 대장동 개발 사업 요새 많잖아.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대장동 개발 사업지구다. 그럼 여기 사업지구로 딱 지정. 그치? 그럼 여기 땅 갖고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여기 싹 밀고 완전히 신도시 건설하겠다는 거야. 응? 그럼 땅 주인, 건물 주인들한테 어떻게 돼? 넘기라. 협상 먼저 하는 거야. 계약. 응? 그 계약 맺은 사람은 이제 계약대로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거고, 그지? 소유권을 아예 이제 다 사업 주체가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협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강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5번도 있고 6번도 마찬가지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그래서 합의해서 취득하고 보상금 얼마 주기로, 그지? 손실보상금 합의도 뭐래? 사법상 계약. 응? 그 다음에 7번은 또 다릅니다. 7번은 자, 뭐 사회 기반, 여러분 사회 기반 시설이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겠네? 그지? 하여튼 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아,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재정만 가지고 노력 그 기술만 가지고 어떤 도로라든지 뭐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다 조성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뭐 민자 고속도로 이런 거 건설하듯이, 그지?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무슨 공공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 관해서 정해놓은 법이 있나 봐. 민간 투자법이라고, 그죠? 근데 자, 거기 키워드 민간 투자법상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조치는 뭐라고 했어? 공법상 계약 아니다. 응? 이건 신청을 받아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줘요. 그러면 이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예를 들면 민자도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민간업자는 어떻게 하겠어?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 필요하면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사들이기도 하지만 안 되면 강제로 소유권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특허야, 특허. 응?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 대등관계에서 이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지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 처분이다. 응? 행정처분. 네. 자, 7번까지 하고 8번은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응? 8번 안 해도 되는데 9번 되게 중요해. 9번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 9번. 자, 요거는 이제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장이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민간 위탁 대상자 선정.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화 시설은 우리가 재활용, 응? 우리가 막 다 저 쓰레기 버리잖아, 그지? 그럼 막 저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버리지, 뭐 플라스틱, 뭐 캔, 뭐 이런 거 분리해 버리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수해서 또 거기서 재분류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업자들, 응? 그 고양시에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 물품, 재활용 사업, 시설 짓고 사업하는 자로 지정하는, 그 지정해준 행위는 뭐래? 계약이 아니라 이것도 행정처분이래요. 응? 계약으로 안 봤어요? 자, 그래서 7번, 9번, 응? 그 다음에 4번 이런 건 계약이 아니래요.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도 아니에요. 응? 4번, 7번, 9번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처분이래. 응? 그런 거 잘 이해해줘야 돼.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네. 그지? 자, 10번은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가 보였지? 기부 체납받은 무슨 재산? 행정재산이야. 이게 힌트지?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땅인데 시에다 기부했나 봐. 근데 시가 이제 기부받은 땅을
무슨 뭐 공원으로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 그러면 그 땅이 공익용도로 제공되고 있잖아. 그럼 그게 행정재산이 된 거야. 응? 그래서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인데 용도가 행정재산. 그런데 기부자에게 그 땅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지? 뭐 이런 경우, 그거는 뭐래? 응? 사법상 계약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래. 이것도, 응? 자,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약이 세 가지 중에서 구별해야 돼. 이거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지? 공법상 계약에 여기 공법상 계약은 여기는 소개 안 해놨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상 계약인 게 있고 공권력 행사 조치인 행정처분인 게 있고 이거 구분해야 돼. 이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왜 이걸 꼭 구별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른쪽에 보니까 법적 근거와 한계 있죠? 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항상 두 가지가 문제래.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응? 하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무슨 원칙이라고 배웠지? 법률 유보, 그지? 우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작용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응? 법률 유보 원칙, 그지?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 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계약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민한테 강제로 뭐 세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건 강제로 하는 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응?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 국민하고 야,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합의하자, 계약하자. 상대방 싫으면 어떻게 돼? 얼마든지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그지? 이건 강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건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한 거고 자기의 자발적 의사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상대방한테 생기는 거야. 그 의무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자신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뭐 강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강제로 국민한테 무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결론 뭐라고?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응? 법률에 근거 없어도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맺어도 된다 이런 계약을 맺어라 뭐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알아서 계약 맺을 수 있다고 상대방하고 합의만 하면 응?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자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왜 요하지 않는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 줄에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받지 않는 작용이다. 응? 그게 핵심.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법률 우위 원칙을 적용 안 받는 작용은 없지. 어떤 행정작용이든지 간에 법에 있는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뭐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 나오면 맞아? 야, 계약은 당사자하고 합의, 의사 합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계약도 허용된다? 의사 합의만 있으면 안 돼. 당사자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계약은 안 되는 거고, 응? 그래서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 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기. 자, 계약은 비권력적인 행정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권력적인 행정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있고 법에서 계약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이 권력적 행정 작용 방식인 행정행위의 가름 대신하여 계약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첫째 줄 끝에 봐.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응?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권력 행사하는 행정행위 방식이 대신에 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다 강제 방식이었어, 그렇지? 뭐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된다, 일정 기준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응?
강제로 법으로 의무를 정해놓고 이걸 위반하면 어떤 처벌한다. 다 명령 강제 방식으로 해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적인 행정 방식으로 주로 해왔는데 이런 영역에서도 물론 당연히 권력적 방식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기업하고 계약 맺는 방식으로 해서 잘 합의하고 잘 이행하면 뭐야?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권력적인 계약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나 이제 그 밑에도 뭐 세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권력적인 행정 방식, 세금 부과 같은 그런 영역은 계약 방식으로 하는 게 성질상 허용될 수가 없다. 그건 획일적으로 누구한테나 뭐 소득이 같으면 같은 세금이 부과돼야 맞는 거기 때문에 계약 방식으로 뭐 협상해서 세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뭐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권력 행사 방식인 행정행위 대신에 계약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응? 법이 금지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법적 규율의 특수성이라는 부분과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논점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 그래서 그 뒤에 판례도 나오고 해서 또 인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응? 자, 거기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합시다. 응?